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자기소개 먼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강원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이봉기입니다. 제 전문 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장의 혈관 질환을 다루고 있죠.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심혈관 중재 시술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야 하는 가슴 통증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이 있고 담배까지 피는 67세 남성이 흉통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23세 여대생이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그것은 근육통이나 신경통 같은 다른 원인일 경우가 많지요. 심리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도 흔하게 있고요. 심장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상당히 적어집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자신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이 만약 가슴이 아프면서 숨이 같이 차다 할 때는 지체하지 않고 병원에 가십시오. 아침, 추운 날씨, 술이 깰 때 협심증이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침, 추운 날씨, 술이 깰 때 공통점이 뭐예요? 힘이 많이. 그렇죠. 힘들어요. 몸이 힘듭니다. 마음도 힘들고. 아침 내내 밤새 편안하게 자다가 아침에 깰 때 스트레스가 있지요. 술이 깰 때도 힘들죠. 추울 때 힘듭니다. 그리고 전신에 혈관이 수축이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수축이 되면 심장은 부담을 겪게 됩니다. 혈압도 올라가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이 악화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심증 환자들은 그 좀 조심해야 근데 있는 병을 어떻게 조심을 해.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아야죠. 요새 협심증 같은 경우는 좁아진 혈관을 넓혀버리면 되기 때문에 스텐트 넣으면 다 뚫리는데요. 그래서 증상 없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계속 하셔야 되고요. 교수님 그러면 심장질환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협심증,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약은 언제 끊을 수 있습니까? 병이 나아야 끊죠. 그럼 이 병들이 낫나요? 사람은 계속 나이가 드는데 다시 젊어지지 않는 이상은 병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숙명입니다. 그럼 약은 계속 드셔야죠. 합병증을 예방하는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현대의학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럼 좋은 약으로 또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합병증이 생겨서 망가진 분들은 좋은 약이 나와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약물 치료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스텐트 시술을 받아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막 아프다가 스텐트 치료하고 나면은 안 아프니까 병이 나았다 생각하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텐트는 이물질이지 않습니까? 이물질이 혈관 안에 있으면 피떡이 엉겨 붙을 수가 있죠. 그러면 막혀버립니다. 스텐트에 생기는 혈전증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는 생겼다면 반은 심근경색, 반은 급사입니다. 제대로 살아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래서 언제나 주의를 시킵니다. 약 평생 잘 드셔야 됩니다. 라고요. 그리고 스텐트를 넣어서 좁은 데를 넓혔을 뿐이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들, 동맥경화가 생긴 배경, 나이 어떻게 됩니까? 고혈압, 당뇨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심증 그리고 대동맥박리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협심증은 잘 치료해야 되는 병, 급성 대동맥박리증은 속히 수술해줘야 되는 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심장이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할 경우 피를 그리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지요. 근데 만약 달리기를 한다 하면 심장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피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때는 심장이 피가 모자란다는 신호를 통증의 형태로 몸에 보내게 됩니다. 그게 협심증입니다. 대동맥박리증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인 대동맥이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는데 쪼개지는 겁니다. 그게 벽이 약해지고 터지는 거죠. 터지면 급사입니다. 협심증 환자도 운동해도 되나요? 혹시 운동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근데 협심증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있습니다. 안정형 협심증 환자들에서는 운동을 권장을 합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은 급성 심근경색증이 생길 위험이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심장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운동을 금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운동하다 심근경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전조 증상과 예방법이 있을까요? 급성 심근경색은 흉통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심근경색일 때는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다 하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이 가장 많지요. 심근경색이 생겼어도 가슴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인자가 많은 분들, 연세가 많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좀 이상스럽다 할 때는 일단은 의사를 만나보시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게 안전하죠.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우에는 심전도 하나만 찍어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이를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되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는 건 그건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은 일단 피하셔야 되고 운동 그리고 좋은 음식들, 채식 위주의 식생활, 달지 않게 소식하고 고기보단 생선을 드시고 생활 습관 개선을 지속을 하시고 건전한 생활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곱게 쓰셔야 됩니다. 이 심적 스트레스도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나 혈관에 병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어요. 병이 생겼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생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